안녕하세요. 스타 글쓰기센터 심원 소장입니다. 학부모 면담을 하다 보면 가끔 초, 중, 등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답은 너무 뻔합니다. 언어 사고력을 키우면 됩니다. 언어 사고력이라는 것은 주어진 글과 자료를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말합니다. 언어 사고력이 높은 학생들은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공부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어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가 문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다루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문장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문장을 만들고 연결해서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고요. 실제로 교과서를 자기 힘으로 읽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도 잘 합니다. 실제로 현재 공교육 과정에서 국어 교육의 목표도 언어를 활용해서 사고하고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어 교육이 과연 그런 교육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죠. 교육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이 선택형 문제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하는 국어 공부 혹은 또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국어 공부는 교과서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형 문제를 잘 풀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죠. 서술형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할 때 문제의 틀 안에서 답을 찾는 기술을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의 공부가 단기적으로는 시험 성적을 높여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의 언어 사고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문제풀이식 국어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한 4, 5년 정도의 기간은 집중적으로 자기 힘으로 읽고 쓰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모든 시험과 평가들이 대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무슨 사고력을 훈련한다든가 연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문제풀이식 국어 공부가 아닌 진짜 국어 공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법 공부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문제 형식이 전형적인 내신 문법 시험에서 나오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문제들을 아무리 많이 푼다고 해서 학생들의 사고력이 높아지거나 혹은 자기가 쓰는 문장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 문법 시험이라는 것이 결국은 문법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시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법은 그냥 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문제를 많이 풀면 문법 문제는 잘 풀더라도 실제로 자기가 글을 쓰지는 못하는 그런 이제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법 훈련 자체, 문법을 공부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저희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문법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서술형 문제고요. 문장의 성분과 품사를 분석하는 설명문을 쓰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보지 않은 학생들은 아마 굉장히 당황하겠죠. 학교 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볼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저희 수업에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완전한 서술형 답안 형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실제 문장들을 분석해 나가면서 그것들을 자기식으로 설명하는 훈련을 하면 자연히 문법에 대한 지식도 완전히 자기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는 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할 것인가, 설명문의 구성이라든가 또 완결된 문장을 써 나가면서 문장에 대한 감각도 익힐 수가 있게 되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답안지와 문제는 지난주에 저희 초등학교 수업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이 답안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쓴 답안인데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의 답안을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중등 문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거의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법이라는 것은 저는 최대한 공부를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이면은 모국어 문법에 대한 기초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실제로 문법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고 고치고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중학생이 되면 학생들이 시와 소설을 배우고 이제 그 작품들을 읽게 되는데 수능에서 나오는 작품들은
워낙 그 양이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내신 공부하듯이 일일이 다 찾아서 읽어보고 외우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중등 국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문학 교육의 목표는 학생이 자기 힘으로 주제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해낼 수 있는, 비평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실제로 수능 시험 자체가 이제 그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문제도 전형적인 이제 국어 내신 시험 형식입니다. 아래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이제 뭐 5개의 선택지를 주고 이 중에서 어떤 선택지가 옳지 않은지 확인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학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연습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과연 이 시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이 키워지냐는 겁니다. 국어교과에서 문학교육의 목표가 어떤 작품을 자기 힘으로 온전히 이해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 수능시험의 목표가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초등, 중등 국어에서 문학을 배우는 방식 자체도 그런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쓰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작품인데요. 문제 형식이 다르죠. 아래 시의 화자가 무엇을 보고 시를 썼는지 설명하고 보기의 내용을 참고해서 시에 활용된 표현법을 설명한 후에 이 시가 어떤 분위기인지 설명해 보세요 라는 이 질문, 3가지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하나씩 답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시의 소재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찾아보라는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표현법이 뭔지, 여기에서 이게 뭘 뜻하는지 이런 지엽적인 것들을 알기 전에 과연 이 시는 무엇을 보고 쓴 시인가, 어떤 상황에서 쓴 시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표현법들에 대한 짧은 설명을 주고 그 표현법이 시의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 전체에 나타난 분위기나 정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학 작품 하나를 온전히 자기 힘으로 주제적인 측면, 소재적인 측면, 표현적인 측면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계속해서 다양한 작품들을 설명해 보는 연습을 하는 학생이 당연히 나중에 새로운 작품을 만났을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이렇게 공부한 학생이 학교에서 배우는 작품도 더 잘 이해할 거 아닙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문법과 문학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지만 비문학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과목 공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글쓰기를 활용한 비문학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국어 실력, 국어 능력이 걱정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당장 얘가 무슨 문제를 잘 푸는지 못 푸는지 거기에 신경 쓸 건 전혀 아닙니다. 학생들이 어떻게든 자기 머리로 생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수동적으로 주어져 있는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그런 기술적인 훈련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힘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자기 힘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자기 힘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물론 혼자서 읽고 쓰고 생각하는 훈련을 하기는 힘듭니다.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교사에 의존하고 교재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한번 수동성의 늪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를 막막하지만 자기 힘으로 혼자서 열심히 채워가는 훈련을 하는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남들 다 보내는 학원에 보내고 있다는 것에서 위안을 찾지 마시고요. 더 늦기 전에 자녀가 자기 힘으로 글을 읽고 생각하고 쓰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염려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영상이 초중등 국어 공부 어떻게 시켜야 될까, 어떤 방향으로 시켜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